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할게요. 저희 채널은 낙관주의, 낙천주의가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에요. 저희는 둘 다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그에 따른 근거로는 2021년 유튜브 법인이 설립되고 10월쯤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상승을 외쳤고 11월, 12월까지 상승을 외쳤고 12월 4일 영상인가 7일 영상, 21년도에요. 그때 시장 고점에서 조금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려고 할 때 다 팔았다, 하락을 본다 라고 해서 22년 내내 하락을 외쳤고, 22년 12월 달에 15,000달러 부근에서 여기는 진짜 사서 버텨야 된다, 그냥 저점일지 아닐지 모른다, 근데 그게 저점이었어요. 모르지만 사야 되고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의 17,800부터 15,000달러까지 했었고, 23년 내내 상승장 외쳤고 24년 내내 상승장 외친 중립 채널입니다. 자, 영상 시작할게요. 코인 과세 유예되나, 가상자산 과세 방안 문제 있어 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영상을 뒤지고 뒤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이때 22년도쯤에 25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이 되면 과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였고, 그때 유일하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그때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했던 채널이고, 그중 그 개인이 저예요. 나 조차른데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까지 과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투명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점이 정확히 잡히지가 않았었어요. 지금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점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그에 따라서 정책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국회와 정부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책이 이제 검토가 되고 하는 건데, 뭐 여야당의 어떤 세력과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일맥상통하게 지금 당장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거는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면은 뭐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 중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잖아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 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폐지에 당연히 찬성을 하시겠죠. 뭐 저도 약간 폐지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뭐 정치적 얘기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큰 테마거든요. 가상자산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는 뭐 애기들 장난이 시장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 시장이고, 뭐 지금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신문, 뭐라고 하죠? 약간 설문을 했는데, 미국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고, 두 번째가 코인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주식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또한 이제 작은 시장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은 저희 중립적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왜 제목은 낙관주의라고 썼는지 뒤에 끝까지 보시면 나오니까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1시 17분, 그러니까 UTC 플러스 8, 1316만 달러 상당의 200비트를 코인베이스로 이체했다. 어제 독일 정부는 총 200비트를 코인베이스로 비트 스탬프와 크라켄으로 이체를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독일에서 50K 비트코인을 압수했고 약 3K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3,000개를 매도했다는 거죠. 자료가 지금 두 개라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더 지금 최신 자료 같아요.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11억 달러의 미실현 이익이 발생해서 현재 보유 가치가 32억 4천만 달러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서 압수한 비트가 있는데, 아마 뭐 불법으로 사용된 자금이던가 등등등 여러 이슈로 압수를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일부 매도를 했고, 그 매도하는 것 때문에 약간 시장이 빠진 것도 있고 좀 쫄아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 자체를 어제 이제 매도한 게 3,000개 비트면은 하루 바이낸스 기준의 비트 거래량이 22,000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럼 거기서 한 8분의 1 정도의 볼륨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이클 스트레치는 전환사채 수익금과 초과 현금을 비트코인당 65,883달러에 사용해서, 그러니까 65,883달러에 또 비트를 11,931개를 추가로 샀다라는 거고, 아니 이럴 거면 앞에 내용을 살짝 이렇게 비교를 지금 해보면, 독일도 비트를 굳이 뭐 시장에 파냐, 그냥 마이클 셀러한테 팔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비트코인의 평균 36,798달러의 가격으로 226,331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시장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를 산다고 말하면 하락장에 내내 2년 내내 욕을 먹었어요. 아니 쟤는 뭐 바보냐. 맨날 비트를 사기만 하고 팔지도 않는다. 뭐 저런 머저리 같은 애가 다 있냐. 이런 얘기를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인들도 그렇고 누구나가 욕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36,000 거의 800달러의 가격으로 22만 6,331개의 비트를 보유하고 있다. 누가 승자인가? 생각해볼 문제예요. 이걸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 비트코인 뉴스. 비트코인 광부 매장량은 지난 14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0만 비트코인을 감소합니다. 14년 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비트 스탬프에서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게 2011년인가 10년이에요. 그럼 2024년이잖아요. 비트코인이 거래된 이래에서 광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 보유량이 지금 제일 적다는 거예요. 그냥 14년 중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 시장에서 지금까지 이 시장이 이루어져 왔을 때 지금까지 역사 중에 가장 비트코인을 적게 가지고 있다. 채굴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을 봤을 때 당연히 채굴자들의 보유량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채굴자들은 그야말로 전기료를 통해서 채굴을 하고 그걸로 수익을 얻어내는 걸 채굴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어, 뭐라고 할까요? 채굴자들은 그냥 장사꾼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비트가 올라서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서 나는 채굴한 거에 몇 프로를 수익을 내서 난 역시 투자를 잘해 이런 게 아니라 채굴자들은 그야말로 어떻게든 채굴을 해서 어떻게든 그냥 이익을 냈을 때 팔면 고정 수익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자영업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량이 계속 줄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의 에버리지 마이닝 커스트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평균 채굴 가격은 83,668달러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비트 채굴자들은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카피슐레이션이 떴다가 수요일날 영상 올리고 나서 카피슐레이션이 이제 다시 끝났다가 또다시 이제 카피슐가 떠가지고 또 행복을 하는 항복이죠. 행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형 채굴지들의 항복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윌리 우 얘기인데 제가 윌리 우 얘기를 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영상에. 지난 댓글에 어떤 분이 지난 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너네는 전문가이지도 않은 무슨 트위터에 글을 가져와서 영상을 찍냐.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아니, 윌리 우는 트위터 팔로워가 113만 명 정도이고, 이 사람은 크립토 2012년도부터 초창기부터 하던 사람인데, 지금 전문가라고 그렇게 유튜브나 TV에 나와서 하는 사람의 이력을 보면, 어디 뭐 저기 금융권에서 있다가 왔던가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 있다 온 그런 미국인들이 좀 대다수인데, 그래봤자 여기서 보낸 시간은 한 2, 3년 정도예요. 길어봤자 4, 5년이고. 이 시장에서 12년 동안 있었던 개인이 이러한 지표도 만들어내고 채굴에 대한 얘기도 하고 모든 시장을 경험한 사람과 그런 개인과 어디 그럴싸한 회사에서 잠깐 일하고 나와가지고 이 시장에서 한 2, 3년이 굴렀다고 전문가라고 칭해지는 사람과 누가 더 전문가인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러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한테 저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윌리우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봐온 저도 이제 한 8년 차인데 제가 봐온 사람 중에서는 가장 잘하고 똑똑한 사람 중 하나예요. 적어도 그러한 댓글을 쓰시는 분들보다는 1억 배 정도 똑똑할 겁니다. 비트코인 언제 회복하나요? 약한 채굴자가 죽고 해시율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이는 반감 기후 광부 항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 기록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 사람도 결국 해시 리본을 보고 있고 당연히 채굴자들이 좀 죽는 기간이 항상 있었다. 이렇게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이후에 항복을 할 거고 되게 좋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7년 해시율 회복 24일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와 부자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멋진 별장으로 여름방학을 보내는 6월과 7월의 약한 여름다이와 일치합니다. 이 얘기를 실제로 되게 정말 세계적으로 큰 펀드를 운용했던 분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6월부터 8월까지의 시장은, 6월부터 9월까지의 시장은 제 경험, 그러니까 저의 경험상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여름의 시장, 한국 기준으로 한국의 여름의 시장에서는 비트 자체 움직임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그거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다 여행 가가지고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그랬는데 저는 그냥 그 말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약간 속으로 A라는 생각, 그러니까 A 설마 뭐 그런 이유가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작년에 나눴던 대화 같은데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6월과 7월에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진짜 방학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베케이션.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거죠. 휴가 내고. 그래서 뭐 안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이것이 2020년 회복 8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부자들은 회복을 위해 월스트리트를 떠나 시간을 보냈다. 세일러는 열심히 싸우면서 부자 친구들을 똑같이 하라고 말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스트리트를 떠나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직도 광고들이 제대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1일. 얘들아 그냥 죽어라. 그냥 이 채굴자들한테 그냥 뒤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채굴자들이 좀 많이 갈라져야 돼요. 제가 뭐 작은 채굴자들은 죽어서 나갈이 돼야 사실 시장은 올랐었고 그 시장의 패턴이 지난 적어도 제가 있었던 8년 내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고 오늘의 저희 유튜브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긴 하죠. 나는 암호화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입니다. 나는 11년 넘게 서클을 구축해왔고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죠 서클. 지금보다 더 낙관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또한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극도로 좁고 제한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낙관적입니다. 이 게시물은 왜 내가 그렇게 낙관적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의 관점은 지난 35년 동안 인터넷 기술 채택 수명 주기를 면밀히 관찰하는 데 있다. 우리는 사회와 경제에 대해 유용성을 심화시키는 인터넷 인프라 계층을 통해 개방형 네트워크, 개방형 프로토콜 및 개방형 소프트웨어의 끊임없는 행진을 목격했다.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는 거죠. 각각의 연속적인 물결은 주요 산업을 변화시켜 사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건 아마 이제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 경제를 뒤집거나 변형시키며 급진적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진행 중인 인터넷 혁명에 대한 개방형 IP의 집단적 기여는 실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암호화폐는 사회와 경제를 엄청나게 강력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이 사람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의 그 발전사와 현재의 크립토까지 이어지고 이 크립토가 가져올 또 다른 방대한 미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제가 방금 말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스레를 싹 다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읽기는 읽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PT라는 거를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자료를 전달할 때 쭉 읽으면서 PT를 발표를 할 거면, 이렇게 전달을 할 거면 PT를 가져온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함축적으로 저는 이 첫 번째 페이지를 읽으면서 뒤에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인터넷의 기술 발전사와 크립토의 발전사가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고 둘은 다르지 않고 되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근데 인터넷이 있으니까 사실 크립토가 가능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 크립토가 가져오는 이점들이 현재 인터넷이 발전을 해오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블록체인이 사용이 되고 앞으로 그러한 세상이 올 거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게 좋아요. 우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초기 광대역 단계에 있고 다음은 GK 기술과 현재 뭐 FH 기반으로 보안, 개인정보 보호의 확장성의 획기적인 발전을 목격하고 있다. 11년 동안 서클을 이제 운용하면서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 하는 말이 목격을 이미 하고 있다. 우리는 암호화 컴퓨팅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의 기초가 되는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플리케이션,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앱들이 결국 그 기반이 암호화되는 게 기반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크립토가 붙을 수 있고 그게 꼭 토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써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디지털 자산은 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으며 하고 슬러시 쳐야 돼요. 이거는 ETF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정부 디지털 자산의 발행, 사용 및 거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설명했다. 이 얘기를 싹 다 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블랙락이 이제 저번에 저희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뉴욕 증권거래소와 비슷한 토큰화된 증권 거래소를 만들려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데 두 가지의 내용을 합치면은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블록체인이 사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유동화돼서 토크나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은 제가 코인을 처음 할 때부터 8년 전에 이러한 미래가 오면 좋겠다. 이 미래가 이 시장의 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4세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수십억 명의 사용자 수백만 개의 어플리케이션 지원한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미래의 기술 발전적인 내용도 담고 있고 그 기술에 따른 대중들의 선택과 대중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15분 4시간 하루 주봉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될 거고 뭐 되게 눈앞에 돈이 중요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부자라는 기준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매매를 열심히 해서 뭐 1억, 10억, 100억, 500억 이렇게 벌 수 있겠죠. 돈을 번다는 거는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돈을 벌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미래의 가치를 보고 어떤 기술적 이해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정도의 돈을 벌지 더 벌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의 상한선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몇백억 부자, 뭐 천억도 될 수 있겠죠. 트레이딩을 해서 원유띠 같은 경우는 천억 됐지만 원유띠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정도의 돈을 번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고 그냥 돈을 벌었다고 치면은 그 인생의 목적과 결과가 결국 돈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재밌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별로 존경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인성과 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결과와 목적이 돈뿐만이었던 주변의 수많은 트레이더들과 주식시장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 20, 30대의 개인들을 전 자주 마주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 저랑은 삶의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사용하고 정말 즐겁고 그러니까 유흥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데 자기의 그 즐거운 소비에만 목적이 다 귀결이 돼서 일단 저는 별로 그게 재밌어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좀 더 기술적으로도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좀 좋은데 정말 더 큰 대단한 사람들, 부자를 건너뛰어서 부자라는 단어가 좀 무색해지는 대단한 뭔가를 만든 사람들은 결국은 목적과 그 결과가 다 돈이 아니라 더 그 이상의 뭔가를 봤던 것 같아요. 서비스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기여나 하여튼 사회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부자가 된 케이스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뭔가 제가 대화하면서 얻어가는 게 있고 더 큰 사실 부자긴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나 안 하냐가 좀 상한선인 것 같은데 굳이 자신의 그 미래에 위에 있는 벽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결과와 목적이 돈으로 끝나면은 내 벽을 만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궁금해하고 들으면서 아 저렇구나라고 그냥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게 오히려 벽을 험비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하는 말인데 차트 볼게요. 비트 차트를 보는데 어제 되게 재밌는 게 제 수요일 영상에 그냥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고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양봉으로 좀 크게 막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대가 나왔었어요. 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막대가 나왔었는데 이만큼이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 위에 꼬리까지가 막대였는데 또 사람들이 여기저기 카톡방에서 막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와 무슨 뭐 미래를 예언하냐 가차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해외 일본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고 이 당시만 보면 잘한 것 같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상을 찍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그 단기간의 시간 동안 오르고 내리고를 통해서 영상 내용과 좀 다르게 흘러가면은 좋다고 와서 댓글을 달아요. 이 새끼 또 틀렸네 이러면서 사실 그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1년 내내 오른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1월 달부터 보면은 그러면 뭐 4만 8천부터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됐는데 내가 잘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의 역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되게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단기적인 걸로 지금에 보고 있는 그 차트 때문에 영상에 댓글을 다는 거 진짜 저는 사실 미개하고 웃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웃겨요. 그래서 뭐 저한테 웃음을 주는 건 좋으니까 많이 다세요. 그냥 많이 다시고 좀 웃자 나도. 차트 보면은 이 단기 저항선이 하나 있는데 이 단기 저항선이 보라색이고 여기가 66,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넘어가면서 차트의 해석이 좀 바뀔 수 있어요.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 여기 66,300 정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하단부로는 61,000 후반, 62,000 초반 여기와 이제 6만 초반, 6만 중반 이 중요한데 EMA 21일선을 주봉으로 보았을 때 이 초록색 선이 가장 중요했다. 지금까지 여기서도 딱 꼬리로 닫고 올랐고, 뭐 이번에도 꼬리로 닫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여기 안 닿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락이 그냥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온 양봉. 어제 이게 양봉으로 끝났으면 오늘도 양봉이었을 텐데, 이러한 형식으로 양봉이 불현듯 찾아와서
막대로 이렇게 딱 뜨면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카피슐레이션은 사실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다가 좀 보시면 항복이 끝났다가 다시 항복이 떴어요. 그래서 이 항복이 정말 끝나는 시간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원래 여기서 딱 항복이 끝났으면 진짜 이번 달 중순에 끝날 것 같다고 했던 저희의 말이 맞았는데 다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정말 뭐 한 달이 또 걸릴 수도 있다. 이거는 진짜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6, 7월 달에 뭐 여름 휴가 가고 올스테이트 그래서 안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사실 오르나 안 오르나 그냥 이게 좀 그냥 지금 당장 보면 힘들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런 자리들이 결국은 이러한 자리들이에요.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들 지나면은 또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 와 이때 안 사고 뭐 했냐 나 손가락 잘라야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